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다음 주에 있을 등교 수업 시간에 우리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에 대한 실험을 직접 진행을 할 건데요. 그 내용을, 실험 과정을 미리 안내를 받고, 그리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먼저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요, 사실은 그냥 실험하고 넘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간고사의 서술형 평가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모두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해당 내용이 갑자기 나타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이론적인 내용 플러스 실제 실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조금 소개가 되어 있으니 같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프린트는 사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여러분들 출력해서 나눠줬어야 되는데 사실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놓거나 그리고 또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미리 탑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조금씩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A4 용지 좀 준비를 해서 거기에 해당 내용을 좀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입니다. 자, 이러한 이 반응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실험 목적에 나와 있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은 반응이 일어난대요. 해당 반응에 의해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험의 목적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 개수의 비가 의미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죠? 개수비가 몰수비와 같다.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실험 시 주의사항 이런 거 나와 있죠. 선생님이 해당 내용은 실제 실험을 할 때 더욱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 건데요. 당연히 실험복과 실험 장갑을 착용을 할 거고요. 또 묽은 염산 같은 경우는 강산이기 때문에 피부나 눈 점막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탄산칼슘, 묽은 염산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묽은 염산은 우리 10%짜리를 사용할 예정이 있어요. 삼각 플라스크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 총 3개 필요하고요. 눈금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생긴, 자, 요렇게 생겼어요. 메스 실린더라고 하거든요. 눈금이 이렇게 써 있고요. 요거는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실험 기구라고 해서 우리 작년에 과학 탐구 실험할 때 그 효모액의 부피를 측정을 할 때 눈금 실린더를 사용한 기억이 있고요. 또 우리 식품 첨가물을 확인을 할 때 액체의 부피를 측정을 할 때 요거를 사용하기도 했었죠. 자, 전자저울 쓸 거고요. 그리고 약수저, 약포지는 우리 이렇게 종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탄산칼슘을 약수저로 이용해서 이렇게 담아낼 거고요. 스포이트는 우리 이렇게 생겨가지고 일회용 스포이트, 너무 못 그렸네요. 일회용 스포이트를 사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 과정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전자저울에 약포지를 올린 다음에 0점을 조절할 겁니다. 자, 지금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전자저울은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먼저 전자저울은 이제 일반적으로 질량을 측정하는 기구죠. 질량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놨거든요.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자, 해가지고 요게 바로 전자저울인데요. 요게 전자저울인데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사용을 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전원을 켜요. 전원을 켜고 이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약포지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0점을 조절할 겁니다. 그러면은 0점 조절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0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탄산칼슘을 약수저를 이용해서 질량을 잴 거예요. 그래서 몇 그램 측정하라고 나와 있냐면 1g, 2g, 3g을 각각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약수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탄산칼슘의 질량을 측정하시면 돼요. 이걸 몇 번 측정하라고요? 그치, 한번. 요거는 탄산칼슘. 자, 요거는 탄산칼슘 1g 안 쓸게요. 1g. 그리고 두 번째는 탄산칼슘 몇 그램? 2g. 세 번째는 탄산칼슘 몇 그램? 점점 많아지죠? 3g. 이렇게 측정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측정해 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떡하라고 합니까? 넘어가면 묽은 염산을 또 스포이트와 이제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40ml를 측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3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넣은 후에 질량을 측정을 다시 하래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선생님이 비커에다가 아이고 색깔을 조금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비커에다가 이렇게 뭐를 줄 거냐면요. 비커에다가 묽은 염산 10%짜리가 들어있는 비커를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면 요게 바로 이제 스포이트인데요. 이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메스 실린더에 몇 미리를 측정해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묽은 염산을 40ml 측정을 하랍니다. 40ml. 그러면은 이게 아마 50ml짜리 메스 실린더를 이용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지고서는 40ml까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이 된 게 총 몇 개 있을까요? 총 3번 측정. 이렇게 3번을 측정하겠죠? 자, 그럼 그걸 뭐 어디다가 넣으래요? 그치, 우리 삼각 플라스크 3개 있었잖아, 그지? 여기다가 담으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 메스 실린더는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한 개 갖다가, 자, 메스 실린더는 사실상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 없애버리고, 얘 없애버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측정한 다음에 담고, 또 측정하고 담고, 또 측정하고 담고,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뭐가 담겨진? 묽은 염산이 40ml씩 담겨진 요거를 뭐 해라? 질량을 측정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묽은 염산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다 측정하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는 탄산칼슘 1g, 2g, 3g이 측정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하나하나 측정을 하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측정을 했을 때 질량을 대충 얘는 130g, 얘는 뭐 125g, 얘는 132g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칠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 전의 총 질량. 아직 이제 앞으로 우리가 측정한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반응을 시킬 예정에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번 반응을 시킬 거냐면 3번, 2번, 3번을 반응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반응 전의 총 질량은 요거 더하기 요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전의 총 질량은 2g 더하기 125g. 세 번째 반응 전의 총 질량은 3g 더하기 132g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근데 지금 당연히 똑같이 지금 묽은 염산이 40ml씩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메스 실린더로 똑같은 양을 측정을 했는데 왜 전부 다 삼각 플라스크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다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요 삼각 플라스크는요 다 다른 삼각 플라스크예요. 물론 이게 용량이 똑같을 수 있지만 유리를 이제 삼각 플라스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리의 양이 다르다 보니까 요 질량은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당연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요 질량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삼각 플라스크 자체의 질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간 반응 전의 총 질량은 요거랑 요랑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131g, 얘는 127g, 그리고 얘는 135g, 이렇게 각각의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더한 값이 바로 반응 전의 총 질량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질량을 측정한 걸 어디다 적어야 되냐면요, 여기 보면 결과표에 기록하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요 결과표에. 그래서 묽은 염산이 든 플라스크는 첫 번째 거는 130g이었고 두 번째 거는 125g이었고 세 번째 거는 132g이었어. 그래서 요거랑 요랑 더해가지고 반응 전의 전체 총 질량은 131g이야. 요거랑 요랑 더해서 127g이야. 요거 더해서 135g이야.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탄산칼슘 가루 1g을 넣어서 반응시킨대요. 이때 약포지에 탄산칼슘이 남지 않도록 잘 털어주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보면은 여기 1g, 1g, 2g, 3g이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란 소리입니다. 자, 집어 넣는데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여기 약포지에 탄산칼슘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를 올려놓고서는 저울을 올려놓고 넣어주면요 이제 질량이 막 변화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부 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전부 반응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반응 후에 최종 질량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자, 그 값을 어디에다 적어주는 거야? 또 결과값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g 반응시키고 2g 반응시키고 3g 반응시킨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결과값에 적어줍니다. 그럼 해봐.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이 어떻게 감소했을까? 라고 해서 반응 후에 총 질량을 한번 측정해 봤더니 예를 들면 첫 번째 거는 135.6g, 즉 1g을 넣었을 때는 반응 후의 질량이 조금 131g보다는 좀 감소했죠. 자, 2g 넣었을 때의 질량은요 126.12g이라고 칠게요. 자, 세 번째 3g을 또 넣었어. 그랬더니 133.68g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봐봐. 반응 전의 질량이 있고요. 얘는 이제 반응 후의 총 질량인 거야. 그러면은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의 차이가 좀 있죠. 그 차이값, 즉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 즉 반응 전의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을 빼는 거죠. 질량을 빼봤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해봤어. 얘는 0.44g 만큼 차이가 나고요. 얘는 0.88g 만큼 차이가 났고 얘는 1.32g 만큼 차이가 났다고 칩시다. 자, 그럼 왜 대체 질량 차이가 났을까가 궁금한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반응을 시켜보면요. 여기 묽은 염산과 자, 파란색으로 여기 있는 묽은 염산과 이 탄산칼슘이 반응을 하면서 부글부글하고 기체가 올라옵니다. 부글부글하고 기포가 올라와요. 이 기포를 다 흔들어주면 이 기포가 막 생기다가 다 이제 기포가 나왔다는 건 어떤 기체가 발생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생한 기체가 밖으로 날아가겠죠. 플라스크 밖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질량이 감소한 이유는 기체가 발생해서 플라스크 밖으로 기체가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 거야. 즉 질량이 감소한 만큼 기체가 날아갔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 반응 전후에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언제나 보존이 돼야 돼요. 근데 질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야? 발생한 기체만큼 질량이 감소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위 표를 보고 탄산칼슘의 질량 변화에 따른 반응 전, 반응 후의 질량 차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래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미리 써놨어요. 자, 색상을 파란색. 자, 즉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의 차이만큼 뭐가 기체가 생성이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기체가 플라스크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질량이 감소한 이유가 뭐니? 그러면 기체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 기체가 생성된 만큼의 질량이 감소한 거야. 선생님이 먼저 이제 귀뜸을 주자면 이렇게 생성된 기체는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만큼 이제 플라스크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실험 과정을 이제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와 생성된 이제 물질의 몰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질량에 따른 탄산칼슘의 몰수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한번 관계를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 이제 실험 1에서 1, 2, 3 세 번 했잖아, 그지? 실험 1에서 이제 탄산칼슘 1g 쟀죠. 자, 1g이 과연 몇 몰일까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100이거든요. 그럼 얘를 100으로 나눠주면 이 친구의 몰수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화학식량은 이제 1몰의 질량이니까 나눠주면 질량 약분되면서 몰수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탄산칼슘 같은 경우 1g은 100분의 1몰이야. 그럼 2g은 100분의 2몰이겠죠. 3g은 100분의 3몰입니다. 뭐 조금 우리 소수점으로 쓰자면 0.01몰이 되겠고요. 얘는 0.02몰이 되겠습니다. 얘는 0.03몰. 반응시킨 애들이 0.01, 0.02, 0.03몰씩 있는 거였어. 그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보니까 아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 요게 바로 뭐야? 생성된 기체의 질량, 즉 CO2의 질량이죠. 생성된 CO2의 질량이 바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요 생성된 CO2의 질량은 0.44g이었던 거고, 얘는 0.88g이었던 거고, 얘는 세 번째는 1.32g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를 또 뭘로 나눠주면 44로 나눠주면 각각의 이산화탄소에 뭐가 나오는가? 생성된 CO2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눠주니까 0.01몰 나오고요. 얘도 44로 나눠주니까 0.02몰이 나오고요. 얘도 44로 나눠주면은 다 지금 44로 나눠주는 거죠. 0.03몰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실제로 이렇게 실험이 너무 완벽하게 잘 되진 않아요. 사실 실험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 되지 않는 실험이긴 한데 선생님은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0.01몰의 탄산칼슘을 넣었더니 이산화탄소는 0.01몰 나온대. 탄산칼슘 0.02몰 넣었더니 이산화탄소 0.02몰 나왔고요. 탄산칼슘 0.03몰 넣었더니 이산화탄소도 0.03몰이 나왔어. 그 얘기는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고 생성되는 몰수가 똑같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거 화학 반응식 적어보잖아요. 그러면은 CaCO3는 자, 지금 HCl과 반응을 해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CO2. 근데 이제 CO2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측정되는 애는 이제 요거 탄산칼슘 염화칼슘 용액과 이제 물, 그리고 얘는 고체였고요. 얘는 이제 액체 상태죠. 자, 사실은 이제 수용액 상태인 거죠. 수용액. 그죠? 우리 10%짜리 묽은 염산 쓰는 거니까. 자, 아무튼 간에 얘네를 질량을 잴 때 반응 전의 총 질량이 요건데 반응 후는 요 질량밖에 못 재니까. 그지? 요게 날아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요렇게 이제 잴 수가 있는데요.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잖아. 그걸 통해서 몰수비도 1대 1이라는 거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그게 바로 실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CaCO3와 CO2가 개수비가 1대 1이야. 즉 반응하는 몰수비가 1대 1이야. 0.01몰 반응시키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0.02몰 나와 라는 실제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라고 하는 친구는요,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와 같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도 이렇게 개수비와 몰수비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실 이렇게 실험이 완벽하게 잘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 보시면 메스실린더로 묽은 염산을 40ml 됐잖아요. 40ml. 사실 이게 바로
과량으로 넣었던 거죠. HCl을. 그래서 탄산칼슘이 전부 다 한계 반응물로서 전부 없어질 수 있게끔 HCl을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에서는 전부 다 탄산칼슘이 한계 반응물로 작용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보자. 만약에 실험 결과가 이론과 맞지 않는다면 어떠한 오차 원인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오차 원인들이 있을까? 자, 먼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질량을 구할 때 일단 먼저 질량을 뭘 측정하냐면요. 탄산칼슘의 질량 1g, 2g, 3g 측정하잖아. 그런 다음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반응 전에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을 하고 요게 이제 반응 전의 총 질량이잖아. 반응 전 총 질량. 그럼 반응 후는요? 반응 후에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에다가 사실상 날아가는 CO2의 질량 요거 더한 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CO2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반응 전의 총 질량 CaCO3 더하기 반응 전에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의 질량 여기서 반응 후에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빼주면 우리가 CO2의 질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삼각 플라스크 주변에 뭐가 남을 수 있냐면요. 탄산칼슘이 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넣다 보면은 여기 주변에 탄산칼슘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뭐가 있는 거야? 탄산칼슘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날아가는 CO2의 양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야. 즉 반응 후의 질량이 조금 더 크게 측정되다 보니까 탄산칼슘이 반응하지 않고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남아 있다면 반응 후에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크게 측정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CO2의 질량은 작게 측정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생성된 CO2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즉 이론적인 몰수보다 더 적게 계산되는 오차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 말인 게.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미리 써놨거든요. 아이고, 색상을 파란색으로 이거 아닌데. 자, 색상 파란색 즉 이렇게. 자, 삼각 플라스크의 벽면에 반응하지 않고 아는 이제 탄산칼슘이 남아 있다면 생성된 CO2의 질량이 작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성되어야 하는 그 CO2의 양보다 적게 계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 탄산칼슘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그 과정은 이제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뜨거워져. 뜨거워지면은 주변에 있던 물이 뭐 하겠어?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 물이 생성이 되잖아요. 물. 그 물이 증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물이 증발해 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분명히 기체로서 날아가는 애는 전부 CO2라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이 CO2의 양에 플러스 수증기의 양까지 더해져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 얘기는 날아가는 반응 후의 질량이 작게 측정이 되는 거죠. 물의 양까지 같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CO2의 양은 또 크게 측정되는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론적으로 생성되어야 하는 CO2의 몰수보다 더 많게 계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차의 원인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색상 파란색 해갖고 여기가 조금 안 되네요. 색상 파란색. 그래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는 과정은요, 발열 반응이나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한다니까요. 물이 증발해서 플라스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빠져나간 수증기로 인해서 생성된 우린 무조건 CO2만 빠져나간다고 가정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건데 수증기로 인해서 생성된 CO2의 질량이 크게 측정될 수 있다고. 그지? 반응 후의 질량이 작게 계산되니까
생성된 CO2의 질량은 더 크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생성되어야 하는 CO2의 몰수보다 더 많게 계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요.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여기다가 솜으로 막아요. 솜으로 막아주면은 만약에 CO2 같은 경우는 다 날아가는데 여기 이제 물 같은 경우, 즉 수증기 같은 경우에 요 솜에 맺혀가지고 다시 응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성되는 수증기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솜을 이렇게 막아주는 과정을 왜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빠져나가는 수증기를 뭐하기 위해서 다시 응결시키기 위해서, 즉 빠져나가는 수증기로 인해 빠져나가는 수증기로 인해 생성된 CO2의 질량이 크게 측정되는 오차를 막기 위해서 바로 솜을 넣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차의 원인까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실험을 하면서 어떠한 오차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고 또는 구글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험 보고서 제출해주면은 해당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실험을 아마 이렇게 마칠 예정에 있어요. 먼저 실험 보고서 작성해 보면서 결과값까지 전부 다 미리미리 작성을 해 보고요. 우리 실제 실험할 때 이 프린트 선생님이 나눠줄 거거든요. 그 실험 보고서에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오차의 원인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분자량 밑에 생각해 보기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래요. 자,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M이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라를 보면서 우리 지금 결과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체 X의 분자량을 이걸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 실험을 일단 쭉쭉 봅니다. 자,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약포지 올려놓고요. 0점 맞춘 다음에 탄산칼슘 가루의 질량을 측정한대요. 요거 탄산칼슘의 질량 W1,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을 한대요. W2. 그러면은 W1과 W2 더한 게 요게 뭐겠어? 반응 전의 총질량이 되겠죠? 반응 전 총질량. 자, 그런 다음에 탄산칼슘을 이렇게 반응을 시켜요. 세 번째, 넣었더니 기체 X가 발생했대요. 뭐 이거 물론 화학 반응식 완성해 보면은 얘가 CO2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반응이 완전히 끝난 후에 용액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W3였대요. 그러면은 W3는 뭐야? 반응 후에 총 질량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반응 전에 총 질량 빼기 반응 후에 총 질량 해주면은 누가 나오는 거야? 기체 X의 질량이 나오겠죠. 얘는 CO2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이용해서 기체 X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래요. 무슨 소리야?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 화학 반응식이 CO3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탄산칼슘이 2개 HCl이야. 그리고 CaCl2와 물과 이제 기체 X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친구의 질량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친구의 질량, 빠져나간 질량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WX, 즉 X의 질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W1에서 W2 더한 거, 이게 반응 전의 총 질량이죠. 여기서 W3를 뺀 만큼 요게 바로 뭐야? X의 질량인 거죠. 그치? 자, 요게 바로 WX의 질량이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이제 구해질 수 있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 CaCO3가 얘랑 지금 1대1에 지금 CO2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1대1의 개수비로 있단 말이야. 그럼 몰수비도 1대1이겠죠. 그러면 탄산칼슘은 현재 몇 몰이냐 이걸 한번 구해보자. 탄산칼슘은 먼저 W1만큼 측정했기 때문에 얘는 W1g만큼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몇 몰이냐면 100분의 W1 몰인 거야. 왜? 화학식량이 100이 아니구나. M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얘는 화학식량이 M이기 때문에 M으로 나눠준 M분의 W1 몰인 거야. 그러면은 생성된 기체 X도 M분의 W1 몰만큼 만들어져야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 개수가 서로 똑같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한 거? 즉 x의 화학식량을 곱해준 게 바로 요만큼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만큼의 질량이.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n분의 w1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의 화학식량? x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w1 더하기 w2에서 w3만큼의 질량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mx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mx는 이거 나눠주면 되겠죠? w1분의 w1분의 m 곱하기 w1 더하기 w2 빼기 w3야. 이렇게 x의 화학식량을 도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에 대한 실험을 전부 다 확인해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요, 실제로 우리 실험을 할 때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실험하면서 아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주는 두 가지 이제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요거 탄산칼슘 실험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첫 번째 화학원 시간에는 우리 화학실로 전부 다 와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탄산칼슘과 양적 관계, 탄산칼슘이란데 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여러분들 조금 많이 어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퍼즐 맞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조는 선생님이 미리 그 실험조랑 마찬가지로 그냥 반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반에서 하지 말고 우리 화학실에서 하죠, 전부 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전부 이제 화학실로 와주시면 되고요. 반에서 화학실에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퍼즐 맞추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조별로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요 내용을 전부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풀 줄 모르면 어때? 우리 조에 큰 피해가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빠르게 풀 수 있는 역량을 주말 동안 열심히 길러와 주시고요. 역시 해당 내용은 당연히 우리 시험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할 내용을 미리 학습을 해서 우리 재미있게 조별 활동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관찰을 해보고 주변에 친구들이 만약에 좀 잘 못한다거나 이럴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지 또는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고 이런 모습들을 관찰해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도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활동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해오시고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